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엄마, 요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 지난달 명화 씨가 딸에게서 들은 말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나도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올해로 65,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은요. 남편과 함께 살 땐 병원도 장복이나 은행 업무도 큰 어려움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큰일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지만 그들도 각자 가족을 이루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제 걱정을 했고 제가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타박상이라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입원은 무려 6개월. 그동안 집을 비울 수 없었기에 자녀들은 돌아가면서 저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은 아들 집에서, 한 달은 딸 집에서. 처음엔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손주들의 생활 패턴과 제 생활이 맞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은 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죠. 저는 조용히 지내려 노력했지만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친절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한숨을 쉬거나 대화를 짧게 끝내곤 했어요. 딸 집으로 옮긴 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피곤한 얼굴로 퇴근할 때면 저도 괜히 위축되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도 줄어들었고 어느 날은 딸이 엄마, 그냥 방에서 드시는 게 편하지 않아? 라고. 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식의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걸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시장에 가는 것도 힘들었고 집안일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결국 간병인을 쓰기로 했지만 한 달에 5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자녀들이 매달 일부를 도와주었지만 그 도움조차 계속 받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난 한 친구가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활하는 공동거주 방식이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식사도 같이 하고 병원도 동행해 주는 구조였죠. 저는 고민 끝에 이 방법을 선택했고 지금은 한 노부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 몰랐습니다. 생활비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무리하게 간병인을 쓸 필요도 없어졌어요. 자녀들도 저를 걱정하지 않고 저는 부담 없이 제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홀로 된 삶이 두렵거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 없이도 새로운 방식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걸 저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사람들과 산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함께 사는 김 할아버지, 내외부는 제게 더할 나위 없는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은퇴하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아내분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다행히도 아드님이 분가하면서 비어있던 방이 있었고 저는 그곳에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만 내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김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점심은 각자 해결하되 저녁은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반찬 만드는 걸 좋아해서 김치나 장아찌를 담그면 할머니는 맛있는 국과 밥을 해주셨죠. 서로가 잘하는 걸 나누다 보니 식사 준비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병원에 갈 때였어요. 김 할아버지도 당뇨가 있으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데 날짜를 맞춰서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택시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긴 대기 시간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방 지나갔어요.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갑자기 명아 씨, 우리 텃밭 좀 해볼까요? 라고. 제안하시더군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텃밭을 분양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서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상추랑 고추를 키웠던 기억이 났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할머니와 함께 텃밭을 가꾸게 될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서로의 생활 습관이 달라서 불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아침 잠이 많은 편인데 김 할머니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이시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려 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집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노인회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에 관심을 보이더니 직접 찾아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김 할아버지께서 차와 다과를 준비하시고 저는 전날 밤늦게까지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10분 정도 오실 거라고 했는데 당일에는 20분이 넘게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살면 좋겠어요. 요즘 자식들 얼굴 보기도 힘든데. 이웃 박 할머니의 말씀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특히 관심을 보이신 분들은 독거노인분들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무섭다는 분도 계셨고 큰 병이 나면 어쩌나 걱정이라는 분도 계셨죠. 저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들려드렸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우리처럼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모임이 끝나고 며칠 뒤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같은 노인 공동생활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빈 집을 소개해주고 함께 살만한 분들을 연결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초기 정착을 위한 작은 지원금도 있다고 하더군요. 김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구청에서도 이 제도에 관심을 보인다고 해요. 명아 씨, 우리가 이 단지의 모범 사례가 된 것 같네요. 김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혼자 살기 힘들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러웠죠. 특히 우리 아파트가 고령자가 많은 단지라 이런 변화가 꼭 필요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다른 기쁜 일이 있었어요. 텃밭에서 첫 수확을 했거든요. 상추랑 쑥갓이 제법 자랐더라고요. 김 할머니와 함께 수확한 채소로 저녁을 만들어 먹었는데 오래간만에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텃밭을 가꾸긴 했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가꾸고 나누는 기쁨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딸아이가 지난번에 놀러 와서는 제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양원 이야기 꺼냈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근데 이제는 제가 더 안심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좋은 분들과 지내시는 걸 보니까요.
딸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확실히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최하는 노인 공동생활 설명회에서 제가 직접 경험담을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더니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청중석에 계시던 한 할머니의 질문이었습니다. 서로 성격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죠. 저는 김 할아버지 내외분과 지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생활 습관이 달라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그게 더 끈끈한 관계로 발전했다고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그 모든 불편함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구청 노인복지과에서 오신 분이 우리의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이렇게 잘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 어르신들께도 희망이 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처음 이 길을 선택했을 때의 두려움과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변화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꼭 필요한 때예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실제로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에 비해 노인들을 위한 주거 환경이나 복지, 시설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달부터는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처음에는 3분이 오셨는데 이제는 6분으로 늘었답니다. 다들 각자의 고민과 걱정을 나누시는데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하세요. 김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약과를 내어주시면 저는 향 좋은 차를 준비합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참 귀하게 느껴져요. 이런 변화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저희 일상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김 할머니와 함께하는 산책은 이제 저희 하루를 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단지 안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싱그럽게 시작됩니다. 걸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이지만 그 소소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기쁜 소식은 얼마 전부터 우리 집이 일종의 작은 도서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책이 꽤 많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책장 한 칸을 비워두고 이웃들과 책을 나누자고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매주 새로운 책들이 들어오고 나가요.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은 독서 모임도 열게 되었답니다. 명화 씨, 우리 집이 이렇게 북적거릴 줄 몰랐네요. 김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 집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작은 문화 공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주 독서 모임에서는 15분이나 오셔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함께 읽었는데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수 있구나. 물론 건강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예요. 김 할아버지 내외분과 저는 서로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것은 물론 약 먹는 시간도 서로 챙겨주고 있어요. 특히 김 할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셔서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데
덕분에 저도 생활 리듬이 훨씬 규칙적으로 바뀌었답니다. 우리끼리 약속하자고요. 누구든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기로요. 김 할머니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약속은 우리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제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을 때 김 할머니가 바로 발견하시고 병원에 동행해 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혼자였다면 훨씬 더 불안했을 거예요.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 텃밭 모임이 제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생활 이야기가 퍼지면서 동네 어르신들도 하나둘 텃밭 가꾸기에 동참하게 되었거든요. 지난주에는 풋고추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다 같이 수확하면서 느낀 기쁨이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명아 씨가 담근 고추장아찌는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이웃, 이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사실 그 비법은 제 시어머니께 배운 건데 이제는 제가 그 맛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더라고요. 김치와 장아찌를 담글 때면 이웃들과 함께 모여 담그는데 그게 마치 옛날 시골에서 품앗이 하던 것 같아 즐겁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더 큰 제안을 해왔어요. 단지 내 주민공간을 활용해서 실버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죠. 빈 상가 한켠에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거기서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계획이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바로 교육 프로그램을 맡아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요리 수업을 제안했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이야. 김 할머니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지역신문에서 취재를 왔다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딸아이는 요즘 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해요. 엄마, 전에는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는 매일 새로운 일을 하시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버거웠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로 생활이 달라졌어요. 특히 좋은 건 더 이상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손주들 간식도 만들어주고 딸이 퇴근이 늦을 때는 저녁 준비도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사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머니들께서 담그시는 장아찌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 제안 드리러 왔어요. 저희 빵집에서 판매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김 할머니의 적극적인 권유로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고추장아찌 10병으로 시작했는데 반응이 놀라웠어요. 3일 만에 다 팔렸다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입소문을 내주셔서 이제는 일주일에 30병씩 납품하고 있답니다. 수익이 크진 않지만 우리가 만든 음식을 이웃들이 즐겨주신다는 게 무척 보람됩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변화를 보시면서 더 큰 꿈을 꾸고 계세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요? 그 말씀에 저도 크게 공감했어요. 실제로 우리 동네에는 은퇴하신 선생님, 간호사, 요리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얼마 전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지혜 나눔 교실을 열고 있어요. 김 할아버지는 학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치시고 전직 간호사셨던 박 할머니는 기초적인 건강관리법을 알려주세요. 저도 우리 어머니께 배운 전통장 담그기를 가르쳐드리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2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지난번 모임에서 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도 정말 공감했어요. 예전에는 나이 든다는 게 두렵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런 활동이 알려지면서 구청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시니어 마을 공동체 시범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우리 아파트 단지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김 할아버지께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구청의 지원으로 우리 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니어 마을회관이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텃밭도 더 넓어지고 공동부엌과 작은 도서관도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기대되는 건 세대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인데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답니다. 김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보시면서 자주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맞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복지부에서 나오신 분들인데 우리의 생활 방식과 공동체 활동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님들께서 만드신 새로운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요즘은 매일 밤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 있었던 일, 만난 사람들, 새로 배운 것들을 기록하는 건데 쓰다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게 채워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채워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미란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구나. 어제는 구청에서 주최하는 시니어 공동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다른 지역 어르신들과 나누는 자리였어요.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지만 김 할아버지께서 명아 씨, 그냥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다 두렵고 낯설었다고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포럼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듣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년 전 제가 딸에게 요양원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면 뭐든 할 수 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할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참 감사해요. 맞아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제는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다음 달부터 우리 아파트에 새로운 공동생활 가구가 2세대나 생긴다는 거예요. 모두 우리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분들이에요. 김 할아버지께서는 벌써부터 환영회 준비를 하시느라 분주하시답니다. 우리 마을이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이니 얼마나 좋아요. 사실 지난밤에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보면 놀라시겠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동안은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또 다른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게 다 혼자가 아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답니다. 어제는 우리 모임에서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시니어 마을 공동체의 정식 이름을 정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 꽃보다 인생으로 결정했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늦게 피는 꽃처럼 지금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건데 듣자마자 모두가 박수를 쳤답니다. 새로운 이름을 정하고 나니 더 큰 책임감이 듭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옆 동네 아파트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김 할머니와 저는 기꺼이 시간을 내어 그분들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저 이웃과 밥 한 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제 조언에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거창한 계획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요즘은 매주 월요일마다 인생 이모작 교실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자리인데 벌써 3달째 계속되고 있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장아찌 담그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20분이나 참석하셨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늘 앞만 보고 달렸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여유롭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나이 들어 시작하는 새로운 삶, 이제는 그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명아 씨, 우리 이제 뭘 더 해볼까요? 김 할머니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TV 방송국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김 할아버지께서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냈답니다. 촬영 첫날 PD님이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대신 이런 선택을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해보니 답이 명확히 떠오르더군요. 그건 바로 자존감 때문이었어요. 요양원에 가면 환자가 된 것 같고 실버타운은 왠지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실제로 우리 꽃보다 인생 공동체는 매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동네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수업을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김 할머니는 요즘 더 큰 꿈을 꾸고 계세요.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제안을 듣고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글쓰기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서툴지만 우리만의 이야기를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어제는 제가 쓴 글을 처음으로 다른 분들과 나눴어요. 나의 인생 이모작이라는 제목으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썼죠. 읽는 내내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읽어낼 수 있었어요. 다른 분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속에는 우리 세대만의 특별한 아픔과 희망이 담겨 있었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한창인 요즘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구청에서 우리 꽃보다 인생 공동체를 전국 노인복지 우수 사례로 추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덕분에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시니어 라이프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어요. 지난주에는 부산에서 노인복지 관련 단체 분들이 견학을 오셨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김 할아버지께서는 최근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시니어 마을 공동체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하셨는데 벌써 초안이 완성되었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특히 보람된 건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2세대의 공동생활 가구가 잘 정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제 일처럼 기쁩니다. 얼마 전에는 그분들과 함께 마을 노래자랑도 했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웃고 즐거워했네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지금처럼 활기찬 삶은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양원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선택이었답니다. 어제는 딸아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왔어요. 엄마,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얼굴에 빛이 나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더군요. 정말 그런가 봐요. 거울을 보면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은 더 반짝이는 것 같으니까요. 꽃보다 인생 공동체가 1주년을 맞이하는 날,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단지 내 작은 광장에서 시니어 마을 축제를 연 거예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들, 우리가 담근 장아찌, 김 할머니의 약과까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잔치상을 차렸답니다. 놀라웠던 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어요. 심지어 다른 구에서도 단체로 견학을 오셨더군요. 우리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축제 중간에 작은 발표회도 가졌어요. 우리가 쓴 글들을 낭독하고 함께 배운 노래도 불렀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새로 이사 오신 박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된답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축제 마지막에 특별한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공동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마을 만들기 가이드북을 출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벌써 출판사와도 계약이 됐다고 하시더군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축제가 끝나고 밤늦게까지 뒷정리를 하면서 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아 씨,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저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뿐이었는데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으니까요. 요즘 제 하루하루는 달력에 빼곡히 일정이 채워질 만큼 바쁩니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나이 들어 시작하는 새로운 삶, 이제는 그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다음 주면 서울에서 열리는 시니어 라이프 컨퍼런스 발표가 있어서 요즘은 매일 김 할아버지와 발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의미 있는 건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김 할아버지의 이 말씀을 발표의 주제로 삼기로 했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간의 사진들을 정리해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처음 텃밭을 일구던 날, 첫 번째 장아찌를 담그던 날, 이웃들과 함께한 첫 식사 자리. 그때는 몰랐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시작이었네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석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빈 상가를 활용해 시니어 카페를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곳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김 할머니는 최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우리가 모은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할머니의 레시피 교실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젊은 주부들을 모시고 전통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를 가르쳐 드리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15명이나 되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설렘 때문이에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아직도 배울 것도 나눌 것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은 시니어 라이프 컨퍼런스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발표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해 주셨어요. 특히 우리가 처음 공동체를 시작할 때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해낸 과정을 들려드리자 많은 분들이 공감의 눈빛을 보내주셨답니다. 질문 시간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어떻게 신뢰하게 되었나요? 금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세대 차이는 없었나요? 등등.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방에서 오신 한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저희 동네는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아있죠. 이런 곳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저 두세 명이 모여 시작했으니까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전국 각지에서 우리 공동체를 견학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김 할아버지께서는 벌써 다음 달 일정표를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책임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맘때 딸아이가 요양원 얘기를 꺼냈을 때 그 막막했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길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차가 우리 동네에 도착할 무렵 김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미역국을 끓여놨어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 어제 컨퍼런스 발표가 TV 뉴스에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침 뉴스에서 우리 공동체를 뉴시니어 라이프의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고 하더군요. 뉴스를 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셨네요. 그 말을 들으니 새삼 감회가 새롭더군요. 1년 전만 해도 아들은 제게 요양원을 권했었는데 이제는 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있어요. 며느리도 달라졌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텃밭 체험도 하고 김 할머니께 전통 음식 만드는 법도 배워가요.
어머니, 이런 게 진정한 효도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새로운 소식도 생겼어요. 구청에서 우리 공동체를 모델로 해서 시니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대요. 첫 시범 사업으로 5개 단지가 선정되었는데 우리가 멘토 역할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김 할아버지께서는 벌써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세요. 명화 씨, 우리가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김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잘 정리해서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답니다. 실패했던 경험도 성공했던 순간도 모두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니까요. 요즘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은 이런 글을 썼답니다. 나이 들미 두려움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나누는 삶의 보람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오늘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지부에서 나온 연구팀과 함께 시니어 마을 공동체 표준 모델을 개발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죠. 김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여러 자료를 정리해 두셨답니다. 명화 씨, 우리가 해온 일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굉장하네요. 김 할머니의 말씀처럼 지난 1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더군요. 처음 시작한 텃밭 가꾸기, 장아찌 담그기, 공동 식사 모임, 그리고 이제는 시니어 카페까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연구팀에서 특히 관심을 보인 건 우리의 경제 모델이었어요.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우리는 공동 구매, 공동 경작, 재능 나눔을 통해 생활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정말 좋겠어요. 연구팀장님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처럼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우리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찾아왔어요. 일본의 노인복지 단체에서 견학을 오신 건데 통역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공동체를 통한 해결책을 찾고 계시더군요. 오늘도 저녁이 되자 우리 시니어 카페에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차 한 잔을 나누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이제는 이곳이 우리 마을의 중심이 되었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게 결코 끝이 아님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오늘은 드디어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되는 날입니다. 꽃보다 인생 우리가 만드는 시니어 마을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어요. 김 할아버지가 전체적인 구성을 맡으시고 저와 김 할머니 그리고 다른 이웃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정성껏 기록했답니다. 출판사에서는 처음에 5,000부를 인수했는데 사전 주문만으로도 절반 이상이 나갔다고 해요. 전국의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관심을 보이셨다고 하더군요. 명화 씨, 우리가 책까지 내다니 꿈만 같지 않나요? 김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책 출간을 기념해서 작은 행사도 열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시니어 카페에서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멀리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오신 어르신들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행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우리 손주들이 편지를 낭독할 때였어요.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한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 듦이 결코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김 할아버지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계세요. 우리의 경험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도 그 꿈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찾은 작은 행복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은 아침부터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노인복지 전문가들이었어요.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느라 통역사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마음은 서로가 잘 통했답니다. 그들도 각자의 나라에서 고령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시니어들이 이렇게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다는 게 놀랍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모델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방문단 중에는 유럽의 실버타운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자연스러움을 꼽으셨답니다. 대규모 실버타운은 인위적인 느낌이 있지만 여기는 마치 작은 마을 같아요. 정말 따뜻하고 자연스러워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김 할아버지는 오늘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해외 공동체들과 교류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나눈다면 더 풍성한 노후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일본에서 오신 분의 말씀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이 듦이란 게 이제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요양원 이야기를 듣고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제 모습은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나이 듦이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꽃보다 인생 공동체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김 할아버지, 김 할머니를 비롯한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분명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있을 거예요. 그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때 가장 먼저 만나뵐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